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저의 경험과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은석 특검. 원래 이 사람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뭐 다 아시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요. 이 사람은요, 수사보다 언론 플레이에 더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할 때인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홍만표죠. 홍만표가 참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비난하고 비방하고 흠집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요,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있는 대로 내고, 그래서 국민 내 지지가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노무현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노무현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 노무현은 검찰한테는 정말 원수 같은 놈이거든. 그랬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때 대검의 대변인이 누구였느냐? 조은석이었습니다. 홍만표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씩 웃고 있는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홍만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을 보면서 비웃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창밖을 향해서 비웃음을 흘리고 있는 그 홍만표와 마주한 자리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조은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은석이 내란 특검으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검찰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심우정? 껌이지 뭐. 심우정이 아마 연수원 26기인가 그렇죠. 근데 조은석은 연수원 19기예요. 19기. 몇 년이 선배인 겁니다. 심우정이 부장검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검사장, 고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찔할 정도인 거지. 안 보여 이거. 이런 사람이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수사 성과를 싹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협조를 받아낼 수도 있죠. 동시에 검찰 쪽에서 무언가 저항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지금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원래는 둘이 엄청 친했어. 윤석열이가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쌩 난리를 쳤을 때, 그때 검사들 대부분이 윤석열을 피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윤석열을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다? 조은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봤어, 내가. 따라갔어, 진짜.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을 때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 고검의 고검장이 누구였다? 조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슨 주요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항상 둘이 같이 다니면서 뭐 엄청 가까웠어요.
나이는 윤석열이가 4살이 많죠. 하지만 워낙에 이게 이 기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윤석열이가 뭐 거의 뭐 좀 뭐 되게 깍듯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둘이 엄청 친했어. 그랬는데 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윤석열이가 안면을 몰수하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조은석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이었어요. 그때 조은석한테 어떤 사건이 떨어지느냐? 네, 전현희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가 딱 이 사람한테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건 어떻게 하느냐?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감찰한다고 그래. 깜냥도 안 되는 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하고 팡 부딪힌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딥다 괴롭히죠. 심지어 나중에 뭐까지 빼버린다? 전자결제란에 이 사람 결제 장소를 빼버리는 거야. 결제란, 조은석이 결제하는 결제란을 빼버려요. 결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병호가 와가지고 조은석한테 그렇게 깐족됐대.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병호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해서 조은석을 엄청 이렇게 긁은 거야, 이제 막. 그래서 막 그 큰 소리가 나고 생쇼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유병호가 아나무인이라고 해도 지는 그냥 사무처장이야. 근데 감사위원은 헌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거든. 근데 사무처장 따위가 헌법기관한테 대든다? 말이 안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겠어? 네, 윤석열이가 시켰으니까 그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뭐다? 이 조은석 검사장이 그때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러면서 조은석하고 윤석열하고 완전히 척이진 거야. 그런데 내란 사건을 조은석한테 맡겼다? 조은석한테는 윤석열을 시원하게 복수 매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야. 자,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을 특검으로 임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단순히 누가 이런 사람 추천했나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거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조은석을 그냥 가만 내두면 되겠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놈이 갑자기 딴짓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죠. 우리 한번 당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설마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누가 했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한번 당했죠. 조은석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은석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은석이가 이번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 새로 꾸려질 내란 특검의 사무실을 검찰청 안에다 꾸리겠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검찰청 안에 사무실을 낸 사례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 조직이 못하니까 또는 할 수 없거나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검찰청 밖에 따로 만들어주는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청 안에 갔다가 사무실을 만들겠다? 이거 택도 아닌 소리지. 그런데 지금 조은석이가 그렇게 하겠대. 또라이야. 얘가 이거 시작부터 이거 자, 조은석은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을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막 하고 있고, 대검에 가서 요청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공수처 가기도 하고, 변협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8명 혹은 9명을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넣습니다. 대검에는 부장검사 9명 등 요청을 하고, 공수처에도 가가지고
인력 파견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청사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실을 법무부,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 놓고 또 어디 간다? 대한변협에도 가가지고 야, 특검보 좀 추천해 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은 걸 가지고 내란 특검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그럴싸해. 검사들만 9명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공수처에도 가서 보내달라. 변협에 가서도 보내달라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글쎄 뭐 딱히 이상해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빨리 특검을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이 부분이죠. 조은석 특검이 서울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본 사무실은 어디다 구한다? 지금 서울고검 9층에다가 내겠다고 합니다. 서울고검 9층이 뭐다? 원래 조은석 검사장이 일하던 데가 거기예요. 서울고검장을 했다 그랬죠? 서울고검장 사무실이 9층에 있었어요. 서울고검. 자, 중앙지검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서울고검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고 이게 다 됐구만.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있고요. 고터가 있고 이 맞은편에 강남이란데 저기 그 카톨릭 병원이 있죠. 카톨릭 병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 고개를 하나 넘어가고 여기 오면은 서초역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쪽에 보면은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 뒤에 대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대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이 있죠. 중앙지검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갈색 건물, 그게 중앙지검입니다. 그 중앙지검 옆에 이렇게 하얀색 건물이 하나 삐죽히 서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서울고검입니다. 원래는 중앙지검하고 서울고검하고 한 건물이었는데 이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고검을 옆에 새로 하나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고검은 서울고검임과 동시에 중앙지검인 것과 마찬가지고 대검인 것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울고검에 딱 있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대검, 왼쪽에는 중앙지검, 이쪽으로는 대법원, 뭐 그렇게 있어요. 완전히 아우르는 거야, 지가 그 자리를. 사실상 자기가 검찰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내 검찰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사들을 쭉 보면은 조은석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 이게 뭐 날라가 불었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은석은요, 공수처와 검찰과 대한변협에 각각 수사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에 가가지고는 우리 특검이 들어갈 사무실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가서도 수사 인력 요청, 그 다음에 자기 들어갈 사무실 요청, 검찰에 가가지고도 검사 요청, 공간 요청, 변협에 가가지고는 공간을 달라고 못하니까 변호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보면 좀 웃기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공정하게 가서 골고루 가가지고 수사 인력 주세요, 사무실 좀 주세요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공수처 간 거나 변협 간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보여주기 식으로 간 겁니다. 이거 페이크야, 페이크. 공수처는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요. 추가로 인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수처는.
그런데 수사 인력을 뽑아줄 수 있어요? 못 뽑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독립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한쪽 구석을 공간을 얻어서 그 공수처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들 공간도 없는 판에 지금 특검한테 지금 자리 내주게 생겼어? 애시당초 여기에는 가봤자 답이 없었어. 못 줘. 여력이 안 돼. 대한변협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를 특검 보러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변호사 특검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변호사 중에서 특검이 되려면은 원래 검사였던 애들이나 뭐 가능할까? 사실상 변호사들로 특검을 구성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제가 그 이전의 특검들을 봤는데 뭐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조은석이 노렸던 거는 사실 처음부터 노렸던 거는 아이고야 이게 왜 이래? 아이고야 이게 아이고 예. 자, 처음부터 노렸던 건 이걸 노렸던 거예요. 조은석은 검찰에서 검사와 공간을 얻어내겠다. 이걸 노렸던 거죠. 사실상 특검을 검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 장소도 검찰청 내에 두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조은석이 노린 건 이거였어요. 다만 검찰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논란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공수처에도 한번 갔다가 대한변협에도 갔다가 뺑기를 쓴 거예요. 실은 이게 핵심이었어. 공수처 가도 줄 사람이 없다니까? 변협에서 사람 와봤자 도움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에 핵심은 이거였던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뺑기로 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조은석이라는 놈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명분 다 갖춰가면서, 모양새 다 갖춰가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속게. 이렇게 무서운 놈인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아무튼, 검찰 중심으로 특검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특검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잠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이라는 거는요. 기존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별도로 임시수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와 소출을 담당하게 하는 거. 이게 특검입니다. 달리 말해서 검사들이 못하니까 특검 만든 거야. 그런데 여기에 검찰을 중심으로 특검을 다시 재구성을 한다? 검사들이 못한다고 특검하는데 또 거기 검사를 데리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실도 검찰청 안에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거는. 이럴 거면 특검 하지 말아야지. 에? 도대체 그러면 조은석은 왜 그러는데? 와 그러는데? 와 그러노?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전화통을 돌려봤습니다. 전 현직 검사들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은석 특검이 왜 저러는 겁니까? 자, 그들 얘기 중에 뭐냐? 공통적인 게 이렇습니다. 그게요, 어찌된 거냐 하면은요, 라고 하면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첫째, 조은석이 내란 특검으로 선임이 되니까 검찰청 안에서 환호성 지르는 사람도 있었대. 에? 야, 이제 우리 검찰한테 신라 같기는 하지만 희망이 생겼다. 그랬다는 거야. 원래 검찰은요, 정권 초기에는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수사 능력을 막 과시합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어. 그래서 자신들이 뭐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또 검찰 조직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써요. 하지만 정권의 중반부가 넘어가면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권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권을 막 흔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살아남아 왔어요. 정권을 막 흔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정권 수립에 상당한 공헌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 정권은 이 검찰을 얼마나 이뻐해 주겠어. 그때 맞춰가지고 다 그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 처리를 탁 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자기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고, 아무리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들어선 정권이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검찰이 하는 거 보니까 꽤 쓸만한데? 얘들을 나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면 까짓 거 뭐 계속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그걸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된 거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검찰에 충분히 속은 거야. 더 이상은 못 속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받아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제 야, 이 검찰은 끝났다. 아이씨, 야, 어디 나갈 준비나 하자. 요렇게 돼 있었는데 조은석이 특검이 딱 되는 순간에 아싸, 우리 살아날 길 생겼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데? 조은석 때문에 그게 가능해? 예. 자, 조은석은요, 어젠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죠.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박세현 고검장을 만납니다. 먼저 만나요. 심우정 제껴놓고 만나는 거야. 물론 심우정도 만났다 갑디다만 어쨌든 간에 박세현을 먼저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뭐야?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게 박세현이다 이거 아니야. 박세현이가 뭘 갖고 있는데? 예,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뭐다? 내란 수사를 해왔죠. 그죠? 내란 수사를 해왔죠. 뭐야? 야, 니들 수사한 거 우리한테 넘겨줘 이거지. 물론 내란 특검이 들어서게 되면은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했던 자료는 다 특검으로 넘어가요. 원칙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거 제대로 주겠어? 진짜 중요한 건 지들 짱 박아놓고 안 주겠지. 그죠? 여러분이 검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뭐 사실 특검은 검찰이 잘 못한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의 특검은 사실상 검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두는 뭐 그런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 풀어놓겠어요? 안 풀어놓는 거야. 이 박세현 고검장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게 된 것도 내란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앞으로 들어서 특히 이재명 정부한테 자기들이 좀 살랑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CR도 안 믿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검찰이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증거 자료를 숨긴다든지 혹은 영장을 일부러 자꾸 뭉갠다든지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박세현이죠. 이 박세현을 조은석이 만나러 간 거야. 가서 뭐라 그런다? 야, 존말할 때 다들 갖고 와 임마. 너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 갖고 와 갖고 와.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지 검찰이 산다? 야, 검찰이 살려면 나한테 협조해. 나 믿지? 야, 나 조은석이야. 연수원 19기. 너 28기잖아. 그치? 야, 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자료 주겠어? 어이, 형. 그러면은 나랑 약속이나 좀 합시다. 형이 나서서 우리 검찰 조직 지키는 거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 만나러 가야 되겠고, 검찰을 만나러 가려니까 공수처도 가야 된 거고, 변협도 간 거야.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박세현을 만나서
조은석 특검이 많은 걸 얻어왔고 얻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 자료 중에는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검찰이 맨 처음 내란 사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당시 내란 사건 기소하고 한 공소장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 있잖아. 수사 되게 열심히 했던 거 맞죠? 그죠? 그랬던 검사들이 야, 이거 우리 내란 사건 아무리 수사 잘해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겠다.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검찰 죽이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야, 그럴 바에 우리가 이왕 죽을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있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안 내놓기 시작하고 사건 공소 유지도 대충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은석이 가가지고 야, 날 도와봐봐. 검찰에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요렇게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박서연이면 안 주겠어? 다 주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도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검찰로부터 협조를 얻긴 얻어야 되겠어. 어떻게 얻지? 예, 조은석 아닐까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란 사건 뭐 어떻게 제대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느 정도 계산이 좀 서시죠. 예,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은요,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수사 진척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이런 뉴스 특보가 하나 떴죠. 예, 저희가 보실게요. 자, 이런 뉴스 특보가 하나 떴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스모킹건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김건희가 직접 얘기한 그 육성이 나왔대잖아. 그래서 뭐 40% 수익을 얻으면은 얼른 파세요 라고 지시하는 이 녹취 파일이 나왔어요. 녹취 파일. 이게 오늘 언론사에 지금 뭐 서로 막 단독이라면서 막 내놓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됐지만 이게 언제 확보된 거겠어? 사실은 일찌감치 확보하고 있었던 거야. 일찌감치 확보해 놓고는 그냥 캐비넷에 짱 박아놨던 거지.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빌면, 손바닥을 좀 빌리면은 우리를 잘 봐줄까 했더니 야 가망 없다. 야 그냥 짱 박아놓고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윤석열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왜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완전히 텅텅 앵꼬로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사표도 안 내고 튀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검사면은 국가기관이며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지. 지 기분 나쁘다고 내놓아야 될 것도 안 내놓고 짱 박아놓고 도망간 거야. 그 중에 오늘 공개된 그 녹취 파일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안 내놓은 거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죠. 그게 그 검사야. 그랬는데 이번에 조이대가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낸 거지. 아니, 조이대란다. 조은석이가 가가지고 그걸 받아낸 거야. 이유는 뭐? 조은석이가 특검으로 성과를 내면은 야, 검찰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동시에 조은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얘가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은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사 성과를 내면은,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고 수사 결과고 딱 넘겨주면은 검찰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 조은석이가 검찰의 돌파구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조은석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특검을 해보니까 역시 검찰이더만요. 내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 이런 수사 결과를 갖고 있더라고.
증거물을 갖고 있더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력,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 좀 그냥 남겨두시지요. 요랄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조은석이가. 그리고 검찰은 그걸 바라고 조은석한테 퍼준 거고. 조은석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가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조은석은 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지가 검찰총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요 사람. 이 사람 자기 그 꿈꾸고 있어. 검찰총장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박세현을 만나러 간 이유, 심우정보다 박세현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냐? 자, 심우정은 지금 이제 이미 레임덕 상태예요. 아무도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인정 안 합니다. 령이 안 선대. 근데 여기에 조은석이가 딱 들어가는 거야. 사무실도 서울 고검에다 딱 차린대. 뭐야? 지가 새 검찰총장이다 이거야. 비록 내가 지금은 특검이나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검찰총장이 될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말이야 검찰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어. 검찰이 안 쪼직해지게 만들 수 있어. 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넘겨봐봐. 그리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야. 심우정이 말고. 그러려고 이 사람이 서울 고검 부층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죠? 기존 검찰 조직과 조은석 사이의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검찰 조직을 특검에 끌어넣으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그렇습니다. 서울 고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은석의 이 같은 계획은 뭐 한편으로는 그럴싸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가 있어. 일단 내란 사건을 일단 잘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잖아요. 그건 확실하거든. 문제는 뭐야?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애시당초 조은석이나 검찰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 것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인 거 아니야. 목표가 같기 때문이잖아. 그 목표가 진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한 걸까? 아니요. 검찰 지들이 살아날 길을 찾는 건 거야. 연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조은석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돼. 지금. 자, 참 이런 얘기 하는 저도 참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조은석의 마음이 보여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미 검찰 안팎에 사람들 쪽에도 이미 이 얘기가 다 그냥 공공연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갔어. 이 조은석 이 사람이 총장 놀이네. 조은석 이 사람이 장관을 노리나? 하여튼 노리네, 노리긴. 그리고 지금 그 조직 장악을 위해서 들어간 거야. 먼저 선점한 거야, 지금. 진짜, 자, 조은석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용을 하면 되지. 근데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비판과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도 조은석을 잡아뜨리자가 아니야. 얘를 우리 쪽에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오려면 비판과 감시, 눈초리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조은석, 얘 만만치 않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가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나? 장용진은 가만히 있나? 자, 우리 조은석이가 뻘짓 못하게 힘 좀 모아봅시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